이건 창우의 자잔 발이.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창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MZ 세대들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 중에 하나, 월화수목 금금금 네. 69시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 69시간 근무 요게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입니다. 한 주에 지금 현행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이게 지금 현행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무조건 69시간까지 되는 게 아니라 최대 많이 하는 주는 69시간까지. 그리고 그 넘어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그 다음 주나 이럴 때는 나중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화내세요. 맞습니다. 알고. 이거 모르고 그냥 화내다가는 맞아. 괜히 쪽만 나가니까. 맞아. 일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일을 적게 한다. 네. 취지만 보면 뭐 그럴 듯하기도 한 그런 얘긴데. 근데 취지가 일을 자체를 좀 네. 효율성을 높여서 최대한 일로부터 조금 자유를 좀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네. 취지에서도 간단히 좀 뭐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네. 아니 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일을 디립다 하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좋지 뭐. 아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좋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아빠 엄마들 그 일할 때 야, 일할 시기니까 일 많이 하는 거야. 그거는 왜 꼭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나라들은 줄여가면서도 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이거는 뭐 번외 얘기니까 이거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네. 현행은 주 단위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그리고 분기 단위, 그리고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이렇게 좀 폭넓게 전체 근로 시간을 관리를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 그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오히려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겨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타겟이 된 사실 직업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괜찮은 것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IT 업계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에는 정말 야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임 회사들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뭐 택배 직군 이쪽도 일이 많을 때 뭐 설날, 추석, 그렇죠. 특히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걸 다 적용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건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다고 무작정 일 시키냐? 뭐 근로자 보호 조치들도 좀 몇 개 달아놨는.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11시간 연속으로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 주 6시간, 64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거 네네네. 있고. 그리고 4주 평균으로도 64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 근로 총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요리조리해서 끝에 가서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딱 남는 거는 69 아닙니까? 69시간은 시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빡시게 일하고 쉴 때 쉽시다. 우리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놓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일 또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일 많이 할 때는 많이 하세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장기 뭐 휴가를 쓰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기휴가 눈치 난 써본 적도 없고 저도 솔직히 한 3일만 쓰더라도 약간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그래요. 예, 그래요? 제가 제일 길게 썼던 게 네. 결혼하고 나서 5일 쓴 거예요. 그걸로 해서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이니까 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나마 편했던 그런 게 있었죠. 네. 자, 모든 직업군한테 적용이 가능한가? 전 그것도 물음표예요. 아까처럼 그렇죠. 뭐 게임 회사 같은데 친구 다니는데 거기는 게임 만들려면은 진짜 밤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집중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거 사실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산업군에 비추어서 그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할 수가 있나? 쉽지가 않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 포괄임금제라고 알고 계시죠?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추가 근무 수당으로 산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짜잘한 것들. 그런 네. 수당을 그냥 합쳐서 뭉뚱그려서 지금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임금을 줄 때 한 번에 묶어서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상은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와 이 69시간 근무가 한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 52시간에다가 69시간으로 최대시킬 수 있는 게 늘어나는데 그렇죠. 더 많이 일해봤자 포괄임금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으니 돈 주지 않았냐? 그렇죠. 이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진짜로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맞닥뜨린 사람이 막 사장한테 막 단독으로 찾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추가 수당 더 일한 만큼 돈 주세요. 하면 네. 되겠는데 MZ 세대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마지막이죠. 이거 그날이 쉽지 않거든요. 아니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이런 회사들이 보통 영세한 중소기업들 이런 데가 많고요. 이런 데일수록 포괄임금제 임금제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은 정말 많이 시키고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69시간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더 많이 시키기만 하고 임금은 안 줘버리는 이런 악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이런 우려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현재 52시간 이 근무제에서도 이걸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 관리 감독 자체도 지금 허술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근무라든지 퇴근 관리 자체를 뭐 제3의 인물이나 또는 이런 사업 사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칼자루가 거기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고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월, 분기, 반기, 연, 월 이걸로 다 나눠놨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거를 다 수집해야 돼요. 수집을 만약에 했다 쳐. 네. 근데 만약 그쪽에다가 시정 기간을 기업 쪽에다 주고 시정 조금 해버리면 벌금도 없이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이 수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회사 나가서 퍽이나 고개 들고서 일할 수 있겠다. 진짜 눈치 보이고 저 새끼 저거 내부 관리 내부 저기 에서 고발한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52시간 현행 근무 근로 제도 자체도 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나 좀 연차 잘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하든지. 아니 52시간 근로 시간을 정해놨어도 네. 이거 제대로 못 지켜서 정말 더 일하고 더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네. 69시간까지로 늘리게 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을지언정 애초에 52시간 있는 것도 잘 안 되는 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그러니까 현행도 잘한다는데 이 정책을 바꾼다? 이러려면 정말 확실하게 입증된 정책 효과 또는 연구의 결과 이런 입증된 무언가가 있어도 거기다 플러스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서 정말 많은 수의 지지를 받는 거 이런 거까지 돼도 할까 말까인데 갑자기 아무런 뭐 입증된 것도 없이 연구 결과도 없이 갑자기 툭 던져놓고 일단 해보자? 이런 취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육아인데요. 요즘은 그렇대요. 아이를 낳는 게 예전처럼 당연하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딩크족도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제는 아이는 사치제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못 키운다라는 이런 말들을 얘기까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0.78명 아닙니까? 이거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예.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가 음. 우리가 뭐 대충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세계 최악이고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집을 먼저 좀 주겠다. 네. 그리고 아이 머리 하나당 얼마씩 주겠다. 참 이것도 희한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지금처럼 약간씩 조정하겠다가 정부 대책이 되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육아라는 게 일을 푹 쉴 때 그때 육아도 한 번에 몰아서 못했던 걸 할 수 있습니까? 애는 맨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네, 걔 네. 생활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고 네.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애한테 걔한테도 안 그래요. 걔한테도 사료를 이만큼 부어놓고 여행 갔다 오면 걔가 알아서 먹고 그게 됩니까? 애 돌볼 때로 확 돌보고 그럼요. 안 돌볼 때 포기하고 그런 거는 진짜 육아를 애가 없으셔서 그런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동 시간을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았다가 한 번에 좀 뺐다가 이렇게 안 하는 게 이 개인적인 생활, 이 육아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다 어린이집 엄마 아빠들 보면은 진짜 요리조리 어떻게든 머리 굴리면서 하고 있는데 참
보고 있으면 웃퍼요, 슬프고. 네, 그리고 이게 작년 기준이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가 그 설문조사 결과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 못해서 출산하고 애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을 이렇게 받고 이거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한테 물어봤는데도 업무 시간이 조율이 가능한 부서는 경쟁률이 높대요. 그렇겠지. 대부분 부서가 이게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휴직 후에도 그동안 밀려있던 이 업무에 사회생활에 연착륙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육아휴직 자체도 눈치 보이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 시간을 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예요. 네. 그냥 부부가 편하게 돈 벌면서 그냥 잘 먹고 사는 게 낫지 애까지 낳아가지고 되게 빡시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식의 삶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내겠습니다. 세계 최고 1등 국가 만들려고 애쓰시는 거 알겠는데 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조금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예, 생각이 칠레 듭니다. 같은 국가도 네.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줄인대요. 네. 아니 부럽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더 늘리죠? 이제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